안녕하세요. 양천구 2학년 여러분. 자, 오늘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플래시가 안 나왔지만 오늘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학의 첫걸음, 우리 1단원, 대단원 진도가 다 나갔고, 거기에 교과서 25, 26쪽, 그 다음에 47, 48쪽에 중단원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 풀어볼게요. 물론 좀 쉬운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대단원 문제풀이도 있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꼭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책에 다 있는 문제라서 같이 풀면 좋겠는데, 선생님 추천하는 거는 물론 어느 문제든 그렇겠지만 문제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눈을 보고 그래 이렇게 들으면 내가 혼자서 알 것 같고, 그런데 꼭 자기가 먼저 손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잘 알지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내가 직접 백지 상태에서 풀어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인류의 식생활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했는데, 자 이런 문제 이제 가볍게 들어가 볼게요. 자, 원시인류는 사냥이나 채집할 식량을 구하였다. 맞는 말이죠. 철제 농기구를 농사에 이용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예전엔 돌이랑 나무를 쓰다가 굉장히 단단한 철제 농기구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천연 소재로 만든 그물은 가볍고 물에 젖지 않아. 이거 약간 합성섬유 얘기죠. 그래서 천연 소재가 아니라 뭐다? 합성섬유로 만든 그물로 통해서 우리가 어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됐나요? 이 문제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기는 인류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기여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인데, 다음 이거 써라고 했는데 철, 나일론, 암모니아, 알루미늄 전부 다 우리 의식주를 크게 기여한 화학의 발견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 질소비료를 대량으로 질소비료 넣으면 무조건 뭔가? 그렇죠. 암모니아.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분자 형태를 생명체가 쓸 수 있는 요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면서 크게 비료 생산을 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을 했었죠. 그 다음에 잘 구겨지지 않고 합성섬유를 시대를 시작하는 최초의 합성섬유 뭐였나요? 최초 합성섬유? 그렇지. 나일론이니까 니은이 될 거고요. 가볍고 단단. 그 다음에 창틀 나면 무조건 뭐냐면 알루미늄 KCC 은백색 창틀 있죠.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은백색의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창틀은 알루미늄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구로 어쩌고저쩌고 건축물 정말 튼튼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뭐예요? 철이 되겠죠. 철. 각각의 이러한 그 소재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탄소 화합물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탄소는 14조 원소이다. 너무 쉽다. 맞는 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가 4개죠. 14족이니까.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지만 족의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죠. 14족은 4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4개일 거고, 탄소화물은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말한다. 맞죠? 동물과 식물은 대부분 탄소. 사실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한 원소가 탄소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우리 주변에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물질에는 비누밥, 수건, 플라스틱, 그 다음에 각종 섬유 이런 것들 전부 다 탄수화물이었습니다. 모두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참고로 화학을 공부할 때는 얘 틀린 거 바르게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 맞는 보기도 이번에 몰랐다면 이게 탄소화합물에 대한 맞는 설명이구나. 보기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탄화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유를 이루는 주 성분이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탄소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탄화수소 정의 자체가 뭔가요? 탄화수소 정의 자체가 모든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랑 누구? 오로지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했죠. 나머지는 탄소화물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많다. 땡. 틀렸죠. 그 다음에 탄화수소가 연소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해서 대부분의 탄화수소가 연료로 쓰인다는 점, 이렇게 보기도 공부할게요. 그 다음에 버스 연료로 사용되는 압축천연가스 CNG도 탄화수소에 속한다. 우리 교과서에 있었죠. 맞는 말.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 LPG도 탄화수소에 속한다. 맞는 말. 특히 LPG의 주 성분은 누구였죠? 프로페인이랑 그 다음에 뷰테인이었죠. 그래서 탄소 3개짜리랑 그 다음에 탄소 4개짜리로 이루어진 탄화수소가 LPG의 주 성분이었다. 여기까지도 잘 됐나요? 오늘 글씨가 너무 작나요? 잘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탄화수소 중 가장 간단한 구조. 솔직히 그림 보기 전에도 알아야 된다. 탄화수소 중에 가장 간단한 거 누구예요? 메테인이죠. 메테인. 짠! 그래서 메테인 가운데 C가 있고 정사면체 꼭지점에 H가 있는 구조다.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메테인이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정사면체 구조라고 했죠. 정사면체는 정다면체 입체 도형이죠. 입체 도형. 그렇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라 입체, 그 중에서도 뭐 정사면체라는 것도 꼭 알아둘게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는 이온이 아니라 어떤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산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연소 반응을 한다. 이거 연료에서도 그래서 이때 많은 열과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연료로 쓰인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 너무 쉽죠? 다 먼저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다고 일단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구조를 나타낸 모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했는데 뭐 그림이 나중에 나오네요. 가가 뭔가요? 가가 CH 여기 C 2개에 H 5개 OH 있는 즉 C2 H5 OH죠. 이거 뭐예요? 에탄올이죠. 에탄올. 그 다음에 얘는요. C에 H 3개 COOH 즉 CH3COOH 얘는 누군가요? 아세트산이죠. 선생님이 에탄올이랑 아세트산은 분자식 즉 화학식도 꼭 알아둬야 되고 또 뭐다? 또 그렇지. 이렇게 이 구조 모양을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가는 즉 에탄올은 휘발성이 있고 잘 탄 성질이 있다. 어때요? 알코올의 특징에서 선생님이 휘발성 잘 날아가는 성질이랑 잘 타서 연료로 쓰인다. 이런 얘기 했었죠. 물론 에탄올은 또 뭘로도 쓰이나요? 그렇죠. 주류, 음료로도 쓰이고 또는 소독용. 지금 소독용으로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 얘는 뭐예요? 아세트산. 이름에도 산이 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산.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H를 H 플러스 수소 이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산이었죠. 그래서 맞는 말 가를 발효하여 나를 얻을 수 있다는데 선생님 그때 말해줬죠. 에탄올을 산화시키면 아세트산이 되는데 둘 다 식품에 쓰이기 때문에 그 산화를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발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을 산화 혹은 발효하면 아세트산이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할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교과서 47조 우리 1-1단원 중단원은 다 풀었고요. 여기는 조금 빨리 풀리지. 약간 개념적이고 계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과서 47쪽에 있는 중단원 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화학식량이 가장 큰 물질.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한다?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총합이다. 그럼 CH4는 C 12 더하기 12짜리가 하나 더하기 H 1짜리가 4개 있으니까 1 곱하기 4하면 얼마? 16이죠. 16 됐나요? 그 다음에 NaCl 볼게요. NaCl은 23 더하기 CL이 35.5니까 얼마인가요? 58.5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2는 12짜리가 하나 더하기 산소가 얼마예요? 산소 16이죠. 16짜리가 2개니까 얼마다? 44. 솔직히 근데 메테인이랑 CO2 정도는 자주 나오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문제를 조금 연습을 하셔서 풀다 보면 너무 많이 나서 외워질 거예요. 이런 애들은 외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C2H4는 12짜리가 2개. 그냥 다 더하면 돼요. H 1짜리가 4개. 그럼 24 더하기 4니까 28이 되겠죠. SO2도 마찬가지로 구성하는 SO2 다 더하면 되겠죠. S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나요? 32.1 더하기 산소가 2개.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인가요? 64.1. 64.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더하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이 가장 큰 건 누구다? 64.1 SO2 이산화황이 제일 크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중 입자일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쓰는데 단 조건은 0도씨 1기압으로 같으며 원자량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부피를 주긴 해요. 물론 선생님 알아두면 좋겠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얼마였죠?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였죠. 아마 그걸 이용해서 풀 것 같아요. 자, 산소 기체 16g을 쌤이 죽어도 무조건 여기서 외워야 되는 관계식이 있었죠. 뭐였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얘를 계속 변형해서 풀 거라고 했죠. 그러면 질량이 나는데 우린 분자수니까 분자 몰수, 입자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어떻게 돼요? 산소 기체 분자의 화학식량 아까 16 곱하기 2니까 32죠. 그래서 32분의 화학식량분의 그때의 질량 16이니까 2분의 1몰이죠. 그럼 이거 구한 건 내가 지금 산소 기체 분자의 화학식량이랑 산소 기체 분자의 질량으로 했으니까 얘는 산소 기체 분자의 몰수가 되겠죠. 근데 그 물었으니까 2분의 1몰 맞네요. 그 다음에 수소 기체 1g이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인데 일단 수소 기체 질량을 줬으니까 수소 기체 입자수를 구하고 그러면 수소 기체에 들어있는 원자수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여기는 수소 기체로 줬으니까 H2예요. H2 1g은 몇 몰일까요? 화학식량 그러면 수소 기체 화학식량은 2죠. 2 분자량이니까. 그래서 2분의 그때 질량 얼마? 1. 그래서 수소 기체가 2분의 1몰이에요. 수소 기체 분자가 2분의 1몰이에요.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몰이냐? 수소 원자는 기체 원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2개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수소 원자는 1몰만큼 있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기체 8.5g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 일단 암모니아 기체의 우리가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암모니아 기체 8.5g. 암모니아 기체의 화학식량은 얼마예요? 암모니아 화학식이 NH3니까 14 더하기 1자리가 3개니까 17이죠. 그래서 암모니아 8.5g은 17 맞죠? 17. 17분의 8.5g 있으니까 얼마예요? 2분의 1몰이에요. 그런데 암모니아 기체 분자가 2분의 1몰인 거고 거기에 포함된 수소 원자수는 분자 하나당 수소 원자는 몇 개 들었어요? 3개 들었으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는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몰만큼 들어있겠다. 해당하는 원자수 여기까지 됐나요? 2분의 3몰.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 44g. 그러면 이산화기체 44g은 몇 몰? 4.4g은 몇 몰이냐? 이산화기체 분자량 아까 우리 1번에서 풀었죠? 얼마였어요? 기억나요? 44였죠. 더해주면 되죠? 12 더하기 16 곱하기 2. 그래서 44분의 그때 질량 얼마? 4.4g이니까 몇 몰이에요? 10분의 1몰 혹은 0.1몰이죠.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를 물었어요. 이산화기체 분자 1몰에는 원자수가 2개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은 5분의 1몰이 되겠죠. 내가 소수가 편하면 소수로 풀어도 돼요. 0.2몰이겠죠. 자, 그 다음에 헬륨 기체 22.4리터. 모든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 알아두면 좋다고 했고 이 교과서에서는 주지 않네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 그럼 22.4리터가 말하는 게 헬륨 기체 몇 몰이다? 헬륨 기체 1몰이죠. 그때 헬륨 원자수를 물었으니까 우리 비활성 기체는 원자 자체가 자기가 기체 분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1몰이다. 그럼 여기에서 입자수가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여기 1 넘는 거 2분의 3몰 즉 1.5몰밖에 없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귀찮을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거 원자수를 묻는 것만 헷갈리세요. 분자수 실컷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원자수 물었는데 분자수로 풀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문제만 좀 꼼꼼히 읽어볼게요. 표가 먼저 나왔네요. 자, 표는 0도씨의 1기압에서 기체 AD의 분자량, 그 다음에 몰수, 질량, 부피를 일부러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는데 이거 다 채워보면 되겠죠. 채워보면. 일단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칸에 몰수 칸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 옆에 몰수 칸을 만들어서 항상 기본은 몰수, 입자수부터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몰수 칸이 있으니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이니까 부피, 1몰일 때 부피 얼마다? 22.4리터다. 아마 이건 모의고사를 칠 때는 줄 거예요, 값을. 그러면 1몰일 때 22.4리터니까 여기 양은 몇 몰? 1몰. 그럼 1몰일 때 질량이 28g. 자, 우리 무조건 기억해야 될 거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을 이용하면 화학식량은 몰수를 질량으로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화학식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누니까 28을 1로 나누면 분자량도 28이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죠. 몰 질량, 화학식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비기체 볼게요. 부피가 11.2리터래요. 1몰일 때 22.4리터니까 11.2리터일 때는 얼마예요? 즉 0.5몰이겠죠. 자, 그러면
분자량이 44고 0.5몰이 있으면 그때의 질량은 이거 변형하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죠. 즉 0.5몰 곱하기 44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다? 22가 되겠네요. 선생님 점 0은 생략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분자량이 30인데 0.25몰, 즉 4분의 1몰만큼 있대요. 그럼 질량을 몰수 곱하기 그때의 분자량, 즉 화학식량 꼭 빼주면 얼마인가요? 8이죠. 자, 그럼 부피도 구할 수 있겠네요. 1몰일 때 22.4리터라면 그 0.25몰, 즉 4분의 1몰일 때는 얼마다? 5.6리터가 되겠네요. 자, 다 해가죠. 자, 0.1몰일 때의 질량이 6.4래요. 0.1몰일 때, 자, 여기 해주면 되겠죠. 0.1몰 때 질량 2.4면 분자량은 어떻게 돼요? 분자량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몰수분의 0.1몰일 때 그때 질량 얼마? 6.4 해주면 얼마다? 64겠죠. 64. 자, 그러면 얘는 64고 0.1몰이니까 부피는 2.24리터겠죠. 1몰이 22.4니까 요 관계식에 의해서 다 해줄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단 0도씨 1기압이면 22.4리터 혹은 뭐 25도씨 1기압일 때 1몰이 20리터다 해도 다 비례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 채웠으니까 풀면은 기체 A의 양은 0.5몰이다. A 양은 1몰이죠. 1몰이다. 분자량이 가장 작은 기체는 A이다. 맞죠? 질량이 가장 큰 기체, 질량은 여기 보면 되죠. 가장 큰 기체 누구다? A죠. A, C가 아니라 A이다. 기체 D의 부피가 가장 작다. 0.1몰이니까 부피가 가장 작다 해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니은, 리을. 자, 됐나요? 선생님이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하게 풀고 있습니다. 약간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약간 불안정해서 생각보다 수업이 진도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도 불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좀 다 같이 마음도 잘 다잡고 위생관념 깨끗이 해서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 먼저 떴네요. 오른쪽 그림은 1몰 농도 용액 25ml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0.5몰 농도 용액 50ml 모형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인데 이 문제 풀 때는 조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항상 용질의 양을 비교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0.5몰 농도 50ml 안에 있는 용질의 양도 정해져 있을 거고 1몰 농도 25ml 안에 있는 용액의 양도 결정돼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모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용질의 몰수.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입자, 즉 용질의 입자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라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약간 유의해주면 이때 부피 단위는 리터라는 점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 두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용질의 일단 몰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입자수 4개가 얼마만큼을 이렇게 비유를 했는지 모형 자체는 그 들어있는 양을 약간 비유해서 나타낸 거니까 한번 볼게요. 그럼 1몰 농도 곱하기 용질의 몰수 곱하기 1몰 농도 곱하기 25ml니까 0.025리터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입자 몰수는 얼마다? 0.025몰이죠. 0.025몰. 0.025몰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입자 4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0.025몰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입자 4개로 그린대요. 그럼 하나당 얼마죠? 이거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0.5몰 농도 50ml 안에 있는 입자수. 그러면 그때 입자수 0.5몰 농도 곱하기 50ml니까 0.05리터죠. 그럼 또 얼마인가? 0.025몰. 즉, 이 위에 1번 용액과 2번 용액이 어때요? 용질의 입자수가 같죠. 용질의 몰수 같으니까 용질의 입자 모형 개수가 50ml에 똑같이 4개가 들어있는 답은 이거 몇 번인가요?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선생님 생각에는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네요. 용질의 몰수로 비교하면 쉽겠죠? 모형을 비교할 때. 자, 그 다음에 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이러는데 여기가 좀 많이 낚이더라고요. 우리 1몰 농도의 정의가 뭐죠? 용액이에요.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인 거예요. 즉 물의 수산나트륨까지 합한 게 1리터에다가 용질 얼마? 1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억에 물 500g에 수산나트륨 20g을 녹인다. 얘는 어때요?
물 500g에 수산화탄 20g. 이미 용액이 520g입니다. 520g. 520g 분에 용질은 20g이니까 2분의 1몰일 건데 그러면 2분의 1몰이 올 거예요. 용질은 정해져 있어요. 20g이니까 무조건 40분의 20 해주면은 2분의 1몰이죠. 그럼 2분의 1몰만큼 넣으면 얘가 1몰 정도가 되려면 얘도 2분의 1리터여야겠죠. 520g 2분의 1리터라는 증거가 어디 있다? 그다음에 참고로 순수한 물은 밀도가 1이라서 이거인데 이건 용액이니까 얘는 안 되겠죠.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 1리터에 수산화트륨 이걸로 제일 많이 듣는데 수산화트륨 40g이면 몇 몰이에요? 얘 1몰이죠. 용질 1몰. 화학식량 분해 질량 40분의 40 해주면 1몰인데 선생님 그러면 물 1리터에 1몰이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몰 정도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낚일 수가 있죠. 쌤이 여기 있는 1리터는 뭐 해야 된다고? 용액. 근데 여기는 물만 1리터니까 수산화트륨 40g 넣으면 용액은 물론 미비하게 하지만 1리터보다 조금 커지겠죠. 항상 용액이 1리터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용매가 1리터잖아. 수산화트륨 넣기 전에. 그래서 사실 얘가 1리터보다 조금 커져서 얘 농도는 1몰 농도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수산화트륨 4g은 몇 몰인가요? 40분의 4니까 10분의 1몰이죠. 혹은 0.1몰일 때 그럼 이 0.1몰을 녹여서 총 용액의 부피를 100ml를 만든다고 했죠. 이거는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다 넣고 난 용액의 부피가 맞겠죠. 그러면 이때 농도는 어떻게 된다? 0.1리터분의 0.1몰이니까 1몰 농도에서 맞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갑자기 생각보다 좀 많아서 선생님 다른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중 화학 반응식 중 옳은 것은 뭐 선생님 물질의 상태는 굳이 막 이렇게 특별한 반응이 아니면 놔둬놓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얘는 산소 2개인데 산소 하나니까 땡.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여기 산소 4개에 이렇게 하면 산소 10개죠. 10개.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이니까 10개인데 8개밖에 없으니까 얘도 땡.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산소 6개에 24개니까 30개 다 맞고 그 다음에 탄소 12개, 탄소 12개. 수소 12개, 수소 12개 얘가 다 맞네요. 그럼 밑에는 뭐가 맞나요? 산소 원자 2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는데 마그네슘은 화살표 왼쪽, 즉 반응 전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반응 후에 2개니까 땡. 여기는 또 왠지 산소 원자, 여기 산소 원자 총 14개에다가 여기 2개에서 16개인데 여기는 8개에다가 6개 다음에 14개니까 산소 원자 수가 안 맞네요. 즉 반응 전후에 원자 종류의 개수가 맞는지만 따져주면 답은 3번밖에 없겠네요. 자, 힘내세요 여러분.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뭐 수증기 기치 상태 존재인데 자, 여러분 이거 먼저 화학 반응식 완성해 볼게요. 프로페인의 연소. 프로페인의 연소인데 프로페인 화학식은 저기 줬죠. C3H8. 자, 얘가 연소하면 누구랑 반응하는 거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얘가 산소랑 반응해서 뭐를 만드나요? 탄화수소는 혹은 CH5로 구성된 탄소화물을 연소를 하면 CO2랑 H2O를 만들어요. 우리가 요거는 알아두자고요. 그래서 탄화수소를 연소하면 연소 생성물, 그러니까 즉 반응 생성물로 CO2랑 H2O가 만들어요. CO2랑 H2O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수증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고 이산화탄소도 기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프로페인이니까 얘도 다 가스가 되겠죠. 다 상태는 기체가 될 겁니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프로페인 연소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 계속. 근데 선생님 화학 반응식 완성하자 해놓고 갑자기 쓰다가 갔죠. 자, 이제 맞춰볼게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후에 모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탄소 3개니까 선생님이 여기 앞에 3 써볼게요. 그러면 탄소 3개, 여기도 탄소 3개. 자, 여기 H 8개인데 여기 H 여기밖에 없는데 얘 4개 했으니까 8개 만들어주면 4개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탄소 3개에 수소 8개를 맞추면 이제 산소만 남았죠. 자, 산소는 여기 몇 개예요? 2 곱하기 3 더하기 4니까 10개죠. 10개. 6 더하기 4니까 10개니까 여기 앞에
5 붙여주면은 다 맞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혹시 나는 이것도 어렵다면 미정계수법도 해보고요. 쌤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꼭 질문해주세요. 요 정도 화학 반응식은 꼭꼭꼭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페인 연소반응에서 개수를 가자. 개수는 1, 5, 3, 4니까 개수는 1, 5, 3, 4니까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13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프로페인과 이산화탄소의 부피비, 프로페인과 이산화탄소의 부피비가 항상 무조건 뭐다? 반응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고 그게 기체라면 부피비까지 성립을 하고 단 질량비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프로페인과 이산화탄소 앞에 있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인가요? 1대 3이죠. 1대 3. 1대 3이니까 부피비, 기체니까 부피비도 1대 3이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페인 22g이 연소하면 수증기 36g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량으로 줘도 항상 반응 개수비가 뭐니까 즉 반응 몰수비, 반응 입자수비니까 얘를 몰수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프로페인 22g이 몇 몰이냐라는 거죠. 프로페인 22g은 몇 몰이죠? 몇 몰? 프로페인 22g이 몇 몰인지 알면 항상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프로페인 22g은 프로페인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프로페인 분자량은 얼마? 12 곱하기 3, 36 더하기 8이니까 44죠. 그래서 22g의 몰수는 44분의 22g이니까 얼마다? 2분의 1몰이에요. 자, 그러면 프로페인이 2분의 1몰만큼 반응하면 생성되는 수증기는 얼마다? 항상 반응 몰수비가 반응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고 반응 부피비니까 얘랑 수증기 몇 대 몇이에요? 1대 4로 반응해야겠죠. 그럼 얘가 2분의 1몰만큼 반응하면 수증기는 2분의 1 곱하기 4, 즉 2몰만큼 반응해야죠. 2몰. 그러면 수증기가 2몰만큼 반응할 거 2몰이 생성되겠죠. 얘랑 얘는 항상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1대 4로 반응해야 되니까 1대 4로 반응하니까 얘가 2분의 1몰 반응하면 얘는 2몰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1대 4를 맞추면서. 그럼 얘가 2몰이 생기는데 그때 또 질량을 물었죠. 여기서 질량은 어떻게 구하나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니까 수증기 2몰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수증기 2몰의 질량은 2몰 곱하기 그때 화학식량, 물 화학식량 18이니까 얼마다? 36g이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죠. 3번도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프로페인 22g. 아까 프로페인 22g은 이미 2분의 1몰이라는 걸 구했죠. 얘가 2분의 1몰이 완전 연소될 때, 즉 화학 반응식을 맞추면서 다 반응했을 때, 불완전 연소는 나중에 산소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연소인데 그건 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 연소를 기준으로 화학 반응식을 쓸게요. 자, 그러면 프로페인 2분의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반응한 산소의 부피. 무조건 얘랑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5. 얘네들이 다 1대 5대 3대 4로 반응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1대 5 둘만 보면 1대 5죠. 1대 5. 1대 5. 그럼 2분의 1몰만큼 반응할 때 산소는 몇 몰 필요해요? 2분의 5몰이 필요한 2분의 5몰이 필요해. 그럼 2분의 5몰의 부피를 물었는데 0도씨 1기하면서 1몰의 부피가 22.4니까 2분의 5몰 부피는 1몰의 부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부피는 얼마다? 2분의 5 곱하기 22.4리터만큼 필요하겠죠. 1몰일 때 22.4니까. 그럼 이거 열심히 계산해주면 56리터가 나옵니다. 56리터.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이 물론 이제 우리는 답이 4번인 걸 찾았지만 5번이 중요해서 5번처럼 앞으로 이런 양적 관계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는 걸 하기 위해서 쌤 보여줄게요. 프로페인 22g과 산소 32g이 모두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프로페인 22g, 산소 32g 무조건 얘네들이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얘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반응 개수비를 지키면서 즉 1대 5대 3대 4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조건 1대 5대 3대 4로 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얘들을 이제 풀어봅시다. 자, 프로페인 22g은 계속 3, 4, 5번에서 나왔으니까 얘 몇 몰인가요? 2분의 1몰이죠. 2분의 1몰. 그 다음에 산소 32g은 몇 몰이에요? 산소 32g. 산소는 분자량이 30이니까 산소 32g은 1몰이죠. 1몰. 즉 처음에는 프로페인과 산소가 2분의 1몰과 1몰이 있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양적 관계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항상 이제 세트를 해줄게요.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표를 만들 거예요. 반응 전에는 얘 몇 몰이 있다? 2분의 1몰이 있고 산소 기체는 1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을 만나서 반응할 거예요. 반응. 그럼 반응을 하는데 몇 대 몇으로 한다? 무조건
1대 5대 3대 4. 반응을 무조건 1대 5대 3대 4로 하는 거예요. 1대 5대 3대 4. 자, 그러면 얘랑 얘를 1대 5로 반응을 시키려면, 1대 5로 반응을 시키려면, 만약에 내가 얘를 2분의 1, 프로페인은 2분의 1몰만큼 다 반응시키고 싶으면 1대 5로 반응해야 되니까 얘는 몇 몰이 필요해요? 2분의 5몰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1몰밖에 없잖아. 그래서 프로페인한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둘 중 하나에 맞춰서 1대 5로 다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은 만나면 반응하니까 둘 중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산소에 맞춰서 산소가 1몰만큼 반응하면 얘를 1대 5만큼 반응하면 여기는 몇 몰? 5분의 1몰만큼만 반응할 수 있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응비, 반응 몰수 비를 지켜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몰만큼 다 반응하면 얘는 5분의 1몰만큼 반응했죠. 그 다음에 생기는 것도 똑같이 다 1대 5대 3대 4예요.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3이니까 얼마? 5분의 3몰만큼 CO2가 반응해서 생길 거고요. 수증기는 5분의 4몰만큼 생기겠죠. 자, 그러면 반응 전이 있고 반응을 하고 반응 후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데 볼게요. 반응물은 반응을 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반응물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생성물은 새로 생기니까 플러스를 해주면 원래 2분의 1몰만큼 있었는데 5분의 1몰만큼 반응하니까 10분의 3몰만큼 남겠죠. 얘는 남아있는 거예요. 1대 5를 지켜서 반응하다 보니까 얘는 1몰인데 1몰 반응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3몰만큼 생겼고 얘는 5분의 4몰만큼 생겼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하고 남아있는 프로페인 10분의 3몰이랑 새로 생성된 CO2 5분의 3몰이랑 반응으로 만들어진 수증기 5분의 4몰 있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0.3몰 더하기 0.6몰 더하기 0.8몰이니까 1.7몰 맞겠죠. 요 5번 보기를 조금 연습해주는 이렇게 반응전, 그 다음에 반응 몰수비, 무조건 여기 반응은 1대 5대 3대 4 반응 개수비로 반응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반응 후까지 챙기는 거. 여기가 바로 이제 조금 더 꼬이고 복잡해지고 다르게 주고 더 이렇게 하면은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처음에 부터 무턱대고 이렇게 뒤죽박죽 풀지 말고 딱 반응 전, 그 다음에 반응 후 요 세트를 만들어서 연습해 주는 거를 요렇게 연습해 주도록 꼭 하세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시다. 8번. 20도씨 1기압에서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에 탄산칼슘을 1g 넣고 반응시켰더니 반응 전후 전체 질량이 달라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반응 전 그러니까 이 반응 전 플러스 끝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반응 후에 이렇게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를 제가 빼먹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화학 반응식을 안 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학 반응식이 굉장히 화학에서 중요한 반응이긴 해서 요 정도 화학 반응식은 내가 좀 욕심이 있다. 나 불안해. 이거 진짜로 반응식 안 주고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 외워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사실 이 묽은 염산과 탈산칼슘 반응은 아마 중학교 때도 꽤 나왔을 거예요. 뭐 이런 석회석이나 달걀 껍질 뭐 이런 데다가 산을 떨어뜨리면은 뭐 CO2가 발생 이런 걸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은 화학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응물이 누구냐면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 발생. 그래서 묽은 염산은 수용액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은 고체입니다. 탄산칼슘을 이렇게 반응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얘를 반응시키면은 요거는 이렇게 알아줄게요. 일단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CaCl2 헐 잘렸네요.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그래서 얘는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이산화탄소 기체랑 물이랑 그 다음에 CaCl2 나머지 이렇게 이온 결합 형태로 이렇게 있는 요 화학 반응식인데 요 화학 반응식은 선생님이 가렸네요. 요거는 좀 알아두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무조건 외우라고 하긴 애매하긴 한데 뭐 일단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네가 써서 풀어에서 이미 나와 있는 문항이고 굉장히 화학에서 중요한 반응이니까 묽은 염산과 고체의 탄산칼슘을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기체, 이 기체 잘 안 보이나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CaCl2 염화, 칼슘이 이렇게 수용액 상태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 한번 완성해 주면 Cl2 벌써 보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E 붙여주고 그러고 나면 수소 2개,
Cl 2개, Cl 2개, 칼슘 하나, 칼슘 하나, 탄소 하나, 탄소 하나, 산소 3개, 탄소 2개에다가 하나, 산소 3개. 화학 반응식 자체는 조금 간단하죠? 간단한가요? 2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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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놓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이걸 풀려고 보면 일단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반응 전이랑 반응 후에 비커에 이제 이거 다 때려 넣었을 때 그때 질량이 106.84g이에요. 요거 이렇게 다 때려 넣었는데 근데 반응을 시켰더니 질량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 쌤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된다면서요? 물론 보존되죠. 원자가 없어지고 근데 그거는 밀폐된 어떤 고립 공간에서 그럼 여기서는 내가 선생님 여러분 생각해서 비커가 있어요. 반응을 했어. 그러면 기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잖아. 내가 따로 포집해서 모아두지 않는 날아가죠. 그래서 여기 생기는 질량 차이는 뭐다? 주로 반응 전후에 질량이 감소하는 반응은 기체가 생성해서 기체가 날아가서 기체 질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기체 생성 반응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질량차는 뭐다? 일단 기체가 발생한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질량 차이를 우리가 발생한 기체의 질량을 보면 되겠죠. 그만큼 발생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량 차이가 얼만데요? 0.44g. 0.44g만큼 생겨서 날아가 버렸다. 날아가서 내가 비커 여기 이렇게 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서. 그럼 이 0.44g은 발생한 기체의 질량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발생한 기체 누군가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0.44g만큼 발생했다는 거.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 얘가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 0.44g은 몇 몰이냐? 이거 너무 많이 쓴다, 그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0.44g의 몰수, 즉 이산화탄소 기체 화학식량 44분의 0.44니까 얼마예요? 0.01몰만큼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0.01몰만큼 생겼다라는 거는 얘는 얼마만큼 반응? 무조건 2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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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반응한 거니까 얘가 0.01몰이면 얘는 0.02몰 그 다음에 얘가 0.01몰만큼 반응을 해서 얘 0.01, 얘 0.01, 얘 0.01 만든.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한 거는 2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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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보기를 타이핑을 안 치고 왔나 봐. 선생님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여기 말고 우리 교과서 보기로 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보니까 7번 보기를 해놓고 나 보기도 다 타이핑 이거 선생님이 다 이거 PPT 타이핑을 쳤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나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7번 밑에 보기를 갖다 놓고 좋다고 했네요. 자 기억에 이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교과서 보기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냈을 때 개수의 모든 합한값은 6이다. 개수 2, 1, 1, 1, 1이니까 다 답이 얼마예요? 6이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죠. 요거 아닙니다. 교과서 48쪽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에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몰비는 2대1이다.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몰비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다. 보기 1대1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얘네들은 1대1이다. 화학 반응식만 완성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1번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부터 완성하라 그랬죠. 자, 디귿에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 부피는 0.01몰이다. 맞는 말. 디귿 맞는 말이고요. 리을에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24ml. 선생님 처음에 이거 맞다고 풀었는데 자, 0.01몰의 부피를 물었는데 우리 영도시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얼마다? 22.4리터예요. 22.4리터예요. 22.4리터. 그러면 0.01몰은 0.01몰은 어떻게 돼요? 0.24리터죠. 그럼 이거 밀리리터 바꾸면 얼마예요? 여기서는 20도씨 1기압이네. 20도씨 1기압에서 부피 얼마라 그랬어요? 1몰일 때 20리터라고 24리터. 미안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사과 방송하는 느낌을 24리터라고 돼 있으니까 0.01몰이 여기 온도예요. 20도씨 1기압에서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 그럼 0.01몰은 0.24리터죠. 이거 밀리리터 바꾸면 24ml가 아니라 얼마예요? 240ml라서 리을 보기가 틀린 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두 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아마 너무 쉬워서 좀 풀이가 따분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선생님이 약간 정말 쉬운 문제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시중 있는 문제집을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1단원이 말했잖아요. 화학 1의 킬러 단원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해놔야 냈다 어려운 문제 풀면 확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고, 혹시나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도 나 진짜 모르겠다 하면은 꼭 오프라인이든 언제든지 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했고 건강 잘 챙기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